당장 꺼져. 내가 여기 들어올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2024년 7월 15일 오후 2시 37분 서울 강남구 청담동 더 제니스 아파트 정문 경비원의 고함 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진다. 김준혁 34세. 땀에 젖은 배달복, 기름때 묻은 헬멧을 쓴 그가 비틀거리며 뒤로 밀려난다. 저기요. 배달 왔는데. 배달? 여기가 내 집이야? 뒷문으로 돌아가. 정문은 주민 전용이야. 50대 경비원 최 반장이 준혁의 가슴을 떠민다. 손에 들고 있던 치킨 박스가 바닥에 떨어진다. 쿵. 뚜껑이 열리며 치킨 조각들이 대리석 바닥에 흩어진다. 로비를 지나가던 명품 옷차림의 40대 여성이 비명을 지른다. 으악, 더러워. 경비 아저씨, 이게 뭐예요? 왜 이런 사람을 들여보내요? 또 다른 여성이 코를 막으며 끼어든다. 진짜 냄새 나는데? 땀 냄새 죽겠어. 여기 고급 아파트인데 아무나 들어오나? 준혁이 무릎을 꿇고 치킨을 줍는다. 손이 떨린다. 죄송합니다. 제가 치울게요. 최 반장이 그의 머리 위에서 내려다본다. 5분 안에 치우고 꺼져. 다시는 정문으로 들어오지 마. 알았어? 네. 준혁이 치킨 조각을 주우며 고개를 숙인다. 그 순간 그의 핸드폰이 울린다. 발신자 박종현 상무. 준혁의 손이 멈춘다. 핸드폰을 보는 그의 눈빛이 변한다. 차갑게, 날카롭게. 그는 전화를 받지 않는다. 대신 천천히 일어선다. 흩어진 치킨을 바라보며 떨리던 손을 꽉 쥔다. 최 반장이 다시 소리친다. 아직도 안 치워? 내가 보안업체에 신고할까? 준혁이 고개를 든다. 헬멧 안쪽에서 그의 얼굴이 보인다. 입가에 미소가 번진다. 하지만 눈은 웃지 않는다. 죄송합니다. 바로 치우겠습니다. 그가 치킨을 박스에 담으며 중얼거린다. 아무도 듣지 못할 만큼 작은 목소리로 15년이었습니다. 이제 끝낼 시간입니다. 2009년 11월 25일 같은 장소, 젊은 준혁이 하얀 안전모를 쓰고 아버지 옆에 서 있다. 준혁아, 이 로비 기둥 봐라. 대리석이 이탈리아산이다. 100년은 거뜬히 버틸 거야. 고 김태준 회장, 제니스건설 창립자, 그가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린다. 이 아파트는 우리 회사의 자존심이다. 그리고 언젠가 내가 물려받을 유산이지. 아버지, 저 아직 25살밖에 안 됐는데요. 그래서 지금부터 배워야지. 건물을 짓는 건 쉬워. 하지만 사람을 세우는 건 어렵단다. 아버지가 지나가는 공사 인부에게 인사한다. 수고하십니다. 더운데 물 좀 드세요. 인부들이 고개를 숙이며 답한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준혁이 묻는다. 아버지, 왜 인부들한테까지 그렇게 신경 쓰세요? 김 회장이 아들을 바라본다. 준혁아, 기억해라. 이 건물을 만든 건 나도, 너도 아니야. 저 사람들이야. 명패에 이름이 안 새겨져도 저들이 진짜 주인이다. 2010년 3월 2일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김태준 회장 급성 심근경색으로 향년 58세. 영정사진 앞에서 준혁이 무릎을 꿇고 있다. 아버지, 아버지. 그 뒤로 문상객들이 속삭인다. 젊은 나이에 안 됐어. 근데 회사는 어떻게 되는 거야? 아들이 있긴 한데 겨우 25살이잖아. 회사 경영이 되겠어? 외삼촌이 있다던데. 이창민 상무. 그 사람이 맞겠지 뭐. 3일 후 제니스건설 이사회실. 외삼촌 이창민이 준혁 맞은편에 앉는다. 준혁아, 삼촌이다. 삼촌, 솔직히 말할게. 넌 아직 어려. 회사 경영은 어른들이 할 거야.
너는 그냥 학교나 다니면서 지분 배당금이나 받아. 준혁이 고개를 든다. 아버지가 저한테 회사를 물려주신다고. 이창민이 웃는다. 차갑게. 물려줬어. 지분 18% 받았잖아. 근데 그걸로 뭘 할 건데? 경영권은 우리가 가져갈 거야. 테이블에 서류가 던져진다. 여기 서명해. 의결권 위임장이야. 그럼 매년 10억씩 줄게. 25살에 10억이면 나쁘지 않지? 준혁의 손이 떨린다. 이건 아버지와의 약속을 저버리는 약속? 죽은 사람과의 약속이 뭐가 중요해? 현실을 봐. 넌 아무것도 몰라. 건설업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준혁이 펜을 든다. 서명하려는 순간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린다. 사람을 세우는 게 어렵단다. 펜을 놓는다. 못하겠습니다. 이창민의 얼굴이 굳는다. 뭐? 이 서류에는 서명 못합니다. 아버지가 만든 회사입니다. 제가 지킬 겁니다. 이창민이 벌떡 일어난다. 이 어린 놈이 지금 내 말을 무시해? 그날 밤 준혁은 작은 고시원으로 쫓겨났다. 통장 잔액 120만 원, 손에 든 건 18% 지분 증서 한 장뿐. 서울 관악구 고시원. 준혁이 노트북 앞에 앉아 있다. 화면에는 회사법, 상법, 주식 조항들. 특수 의결권 주식. 이게 열쇠다. 아버지가 그에게 남긴 18% 지분. 그 안에 숨겨진 조항. 본 주식은 특수 의결권을 포함하며 중대 경영사항 결정 시 일반 주식 대비 3배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준혁의 눈이 빛난다. 18% 곱하기 3은 54%. 과반 확보 가능. 하지만 문제가 있다. 이 조항을 법원이 인정해 줄까? 2011년 법정. 피고 측은 특수 의결권 조항이 회사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합니다. 이창민의 변호사가 외친다. 이런 독소 조항을 인정하면 대한민국 기업 지배구조가 붕괴됩니다. 준혁은 혼자다. 변호사를 쓸 돈도 없다. 재판장님.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한다. 제 아버지는 평생 노동자를 존중하셨습니다. 회사를 물려받을 아들에게도 같은 철학을 심어주고 싶으셨습니다. 이 조항은 독소가 아니라 아버지의 유언입니다. 판사가 말한다. 감정에 호소하지 마세요. 법을 근거로 말하세요. 패소. 2012년에서 2024년까지 15번의 재판. 1심 패소, 2심 패소, 3심 패소. 준혁은 낮에는 막노동을, 밤에는 법률 공부를 했다. 2015년 택시 운전, 2018년 공사장 인부, 2021년 배달 라이더. 돈을 모으고 변호사 비용을 마련하고 다시 법정에 섰다. 기각, 기각, 기각. 그러던 중 2024년 6월 28일 대법원. 준혁이 법정에 선다. 마지막 재판이다. 재판장님 15년입니다. 그의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 15년간 저는 아버지의 뜻을 지키려 했습니다. 그 사이 피고는 회사 자금 3,200억을 횡령했습니다. 새로운 증거를 제출한다. 이것은 비자금 조성 내역서입니다. 그리고 뇌물수수 녹취록입니다. 이창민의 얼굴이 창백해진다. 어떻게? 판사가 말한다. 증거 채택합니다. 3주 후 대법원 판결 특수 의결권 조항 유효. 김준혁의 실질 경영권 인정. 준혁이 판결문을 받아든다. 손이 떨린다. 아버지, 드디어 2024년 7월 14일 밤 11시 준혁이 고시원 방에서 전화를 건다. 박상무님 저예요. 전화 너머로 박종현 상무의 목소리. 준혁 씨, 판결 축하합니다. 드디어 회사를 되찾으셨네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뭔가요? 준혁이 창밖을 본다. 더 제니스 아파트가 멀리 보인다. 내일 아침 제가 배달원으로 그곳에 갑니다. 네. 15년간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들에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진짜 끝은 그 다음입니다. 다음 날 오후 2시 더 제니스 아파트 오프닝 장면으로 돌아옴. 준혁이 흩어진 치킨을 줍는다. 최 반장이 비웃는다. 거봐, 배달 기사 주제에 5분 안에 치워. 준혁이 마지막 치킨 조각을 박스에 담는다. 천천히 일어서며 헬멧을 벗는다. 땀에 젖은 얼굴. 하지만 눈빛은 차갑다. 최 반장님, 뭐, 저 기억하세요? 최 반장이 인상을 쓴다. 내가 너 같은 거 왜 기억해? 준혁이 미소 짓는다. 15년 전 이 로비 준공식에서 당신 저한테 말했죠. 도련님 축하드립니다라고. 최 반장의 표정이 굳는다. 뭐? 뭔 소리야? 준혁이 배달복 지퍼를 내린다. 안쪽에 검은 수트가 보인다. 오늘은 마지막 배달입니다. 15년간의 굴욕을 배달하러 왔습니다. 명품 옷차림 여성이 비웃는다. 미쳤나? 무슨 영화 찍어? 그 순간 로비 정문이 열린다. 검은 벤츠 5대가 줄지어 들어온다. 뭔가 이상하다. 차에서 10명의 정장 남성이 내린다. 모두 서류 가방을 들고 있다. 맨 앞에 50대 남성이 준혁에게 다가온다. 회장님, 무릎을 꿇는다. 박종현 상무 복귀를 축하드립니다. 10명 전원이 동시에 허리를 숙인다. 회장님, 복귀를 축하드립니다. 로비가 얼어붙는다. 최 반장이 뒷걸음질 친다. 회장? 여성 2명이 얼굴이 하얗게 질린다. 설마. 준혁이 배달복을 완전히 벗는다. 안쪽에 검은 수트가 드러난다. 박상무가 서류를 건넨다. 대법원 판결문입니다. 그리고 검찰 고발장. 준혁이 서류를 들고 최 반장에게 걸어간다. 최 반장님, 15년 전 제 이름 기억나세요? 최 반장이 바닥에 주저앉는다. 김준혁. 도련님, 맞습니다. 고 김태준 회장의 아들, 그리고 오늘부로 제니스 건설의 회장입니다. 여성 2명이 비명을 삼킨다. 어머나. 준혁이 그들을 돌아본다. 저는 15년간 당신들이 무시한 그 사람들로 살았습니다. 막노동꾼, 택시기사, 배달라이더. 박상무가 프로젝터를 켠다. 로비 스크린에 영상이 뜬다. 더 제니스 아파트 CCTV 모음. 화면에 준혁이 배달하러 왔다가 쫓겨나는 장면이 재생된다. 한 번이 아니다. 2021년 10월. 쫓겨남. 2022년 3월. 뒷문으로 가라는 지시. 2023년 7월. 엘리베이터 탑승 거부. 2024년 1월. 로비에서 대기 강요 15번. 준혁은 15번 배달을 왔다. 그리고 매번 모욕당했다. 저는 기록했습니다. 15년이 아니라 15번. 똑같은 숫자네요. 최 반장이 무릎으로 기어온다. 죄송합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준혁이 그를 내려다본다. 몰랐다고요? 아니, 당신은 알았습니다. 그냥 무시했을 뿐이죠. 배달원이니까. 여성이 울먹인다. 정말 죄송해요. 우리도. 당신들이 뭐가 죄송해요? 준혁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는다. 냄새 난다고요? 땀 냄새요? 맞습니다. 35도나 되는 날씨에 오토바이 타고 달려왔으니까요. 당신들이 시킨 치킨 배달하느라. 침묵. 오늘부터 이 아파트는 변합니다. 같은 날 오후 3시 1층 커뮤니티 센터. 입주자 50명이 소집됐다. 단상에는 준혁과 박상무 그리고 변호사 3명.
맞은편 의자에는 수갑을 찬 이창민이 앉아 있다. 삼촌, 15년 만입니다. 이창민이 고개를 들지 못한다. 준혁아, 미안하다. 미안하다고요? 준혁이 서류를 펼친다. 3,200억 원 횡령 62건의 뇌물수수, 14건의 건설 부실 시공, 주민들이 술렁인다. 부실 시공이라고요? 준혁이 고개를 끄덕인다. 이 아파트는 안전합니다. 아버지와 제가 직접 감독했으니까요. 하지만 삼촌이 지은 다른 아파트 세 곳은 아주 심각합니다. 스크린에 균열 사진이 뜬다. 인천 더 제니스 2차 외벽 균열, 부산 더 제니스 3차 누수, 대구 더 제니스 4차 기초 부실. 박상무가 발표한다. 총 1200세대입니다. 보수 비용만 800억 원이 필요합니다. 이창민이 벌떡 일어난다. 내가 그걸 어떻게 책임져? 준혁이 차갑게 말한다. 책임지셔야죠. 당신이 만든 문제니까요. 돈이 어딨어. 회사 자금도 바닥났는데. 압니다. 준혁이 또 다른 서류를 꺼낸다. 삼촌 개인 재산, 강남 빌딩 2채, 해외 계좌 1200억 모두 압류했습니다. 이창민이 주저앉는다. 이건 내 평생 모은 돈인데 타인의 안전을 담보로 모은 돈입니다. 준혁이 주민들을 향한다. 여러분, 제니스 건설은 앞으로 모든 부실 공사를 무상으로 보수하겠습니다. 그리고 피해 입주민들께는 별도 보상을 드리겠습니다. 박수가 터진다. 하지만 준혁의 표정은 무겁다. 그리고 이 아파트 주민 여러분께 제안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조용해진다. 저는 15년간 당신들 아파트에 배달했습니다. 그리고 15번 모욕당했습니다. 최 반장이 뒤쪽에서 고개를 숙인다. 오늘부터 새 규칙이 생깁니다. 경비원, 청소원, 배달원, 택배기사, 모든 노동자를 주민과 동등하게 대우할 것. 한 주민이 손을 든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준혁이 답한다. 1층에 노동자 전용 휴게실을 만듭니다. 에어컨, 정수기, 식사 공간, 그리고 모든 배달은 정문 사용 가능. 또 다른 주민이 불만을 표한다. 그럼 우리 로비가 시끄러워지잖아요. 준혁이 그를 바라본다. 시끄럽습니까? 사람이 다니는 게요? 침묵. 이 규칙을 어기는 주민은 관리비를 2배로 부과하고 3회 위반 시 입주권 박탈하겠습니다. 웅성거림.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준혁의 목소리가 높아진다. 제가 겪은 게 심하지 않습니까? 사람 취급 못 받는 게요? 60대 남성 주민이 일어난다. 회장님, 찬성합니다. 모두가 그를 본다. 저도 어제 배달 기사한테 소리 질렀습니다. 늦는다고. 하지만 그 사람도 누군가의 아들이고 아버지입니다. 그가 고개를 숙인다. 죄송합니다. 하나, 둘, 주민들이 일어난다. 어제 그를 무시했던 여성도 일어난다. 저도 죄송합니다. 정말 눈물이 흐른다. 준혁이 그들을 본다. 괜찮습니다. 저도 배웠습니다. 15년 동안을 요 6개월 후 2025년 1월 더 제니스 아파트 로비 1층 구석에 만들어진 노동자 휴게실. 배달 라이더 5명이 커피를 마시며 쉬고 있다. 새로운 경비원이 다가온다. 고생하십니다. 따뜻한 어묵국 있는데 드실래요? 아, 감사합니다. 로비 한쪽 벽에는 새로운 액자가 걸려 있다. 고 김태준 회장의 경영 철학. 건물을 짓는 사람은 설계자가 아니라 망치를 든 사람이다. 준혁이 정장 차림으로 로비를 지나간다. 회장님, 배달 라이더 한 명이 인사한다. 준혁이 웃으며 답한다. 편히 쉬세요. 오늘 춥죠? 덕분에 따뜻합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준혁. 핸드폰이 울린다. 여보세요? 회장님,
저 최영식입니다. 최 반장이다. 네, 말씀하세요. 새 일자리 소개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정말입니까? 준혁이 미소 짓는다. 물론입니다. 제니스건설 협력사 안전관리팀입니다. 경비 경험이 꼭 필요한 자리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최 반장님,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다. 지난 6개월간 보여주신 반성, 제가 믿습니다. 전화를 끊고 준혁은 회장실로 들어간다. 책상 위에 놓인 사진틀. 아버지와 함께 찍은 마지막 사진이다. 아버지, 약속 지켰습니다. 사람을 세우는 회사로 만들었습니다. 똑똑. 문이 열리고 박 상무가 들어온다. 회장님, 보고 드릴 게 있습니다. 뭔가요? 이번 달 배달기사 만족도 조사가 나왔습니다. 더 제니스 아파트가 전국 1위입니다. 준혁이 서류를 받아본다. 배달하고 싶은 아파트 1위 더 제니스. 처음으로 인간 대우를 받았습니다. 휴게실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여기는 천국입니다. 준혁의 눈가가 붉어진다. 박 상무님. 네, 회장님. 우리가 만드는 모든 아파트에 이걸 적용합시다. 이미 진행 중입니다. 제니스 2호, 3호, 4호. 모두 노동자 휴게실이 기본 설계입니다. 준혁이 창밖을 본다. 서울 시내에 수많은 배달 오토바이가 달린다. 그들 모두가 누군가의 아들이고 아버지입니다. 2026년 7월 제니스건설 본사 TV 뉴스가 나온다. 제니스건설 노동 존중 경영으로 대한민국 일하기 좋은 기업 1위 선정. 김준혁 회장의 파격 행보가 전국 건설업계에 지각 변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인터뷰 화면. 저는 15년간 배달 일을 했습니다. 그 시간이 제 인생 최고의 MBA였습니다. 준혁이 말한다.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현장에서 배웠습니다. 같은 날 오후 더 제니스 아파트 로비. 준혁이 배달복을 입고 오토바이에서 내린다. 주민들이 놀라 쳐다본다. 회장님? 왜 배달복을? 준혁이 웃는다. 오늘은 회장님 배달 체험의 날입니다. 1년에 한 번 저희 임직원 전원이 배달을 해요. 헬멧을 쓴 채 치킨을 들고 정문으로 들어간다. 경비원이 달려와 문을 열어준다. 회장님, 제가 들어드릴게요. 아닙니다. 제가 할게요. 준혁이 엘리베이터를 탄다. 1504호벨을 누른다. 배달 왔습니다. 문이 열린다. 40대 여성이 나온다. 1년 전 그를 무시했던 그 여성이다. 아, 회장님, 치킨 맛있게 드세요. 준혁이 치킨을 건네며 웃는다. 여성이 울먹인다. 죄송합니다. 정말 1년이 지났는데도 괜찮습니다. 그날이 있었기에 오늘이 있습니다. 로비로 내려오는 준혁. 휴게실에서 10명의 배달 라이더가 쉬고 있다. 그들이 모두 일어나 박수를 친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준혁이 그들과 악수한다. 제가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진짜 영웅입니다. 오토바이에 다시 오르는 준혁. 헬멧을 쓰며 하늘을 올려다본다. 아버지, 저 이제 알겠습니다. 건물을 세우는 게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것이 그게 진짜 건설이라는 걸. 시동을 건다. 부릉. 오토바이가 출발한다. 배달원 김준혁. 그는 오늘도 달린다. 세상을 바꾸기 위해 15년의 굴욕, 1일의 반격, 그리고 평생의 변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